오늘은 최근에 드미트리우스 존슨 편에서 예고드렸듯이 존슨 선수와 헨리 세우도 선수의 2차전 경기를 조금 더 자세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체급을 뛰어넘는 UFC 최강자이죠. 지난주에 올라온 드미트리우스 존슨 편 잊지 말고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 지난 2018년 8월 UFC 227에서 열렸으며 드미트리우스 존슨 선수는 당시 플라이급 챔피언으로서 무려 11차 방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헨리 세우도는 1차전에서 존슨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바람에 2차전 역시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전 패배 이후로 타격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세우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가라데와 레슬링을 접목시킨 헨리 세우도와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드미트리우스 존슨의 2차전을 천천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로우킥을 차주는 존슨 선수, 여기서 헨리 세우도 선수의 스탠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레슬링을 베이스로 한 선수들의 자세는 앞발이 정면을 두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뒷발을 차주면서 빠르게 거리를 좁혀야 하며 앞발을 상대방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는 것이 첫 번째인데 앞발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보다 신속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시다시피 세우도 선수의 앞발은 대각을 보고 있으며 뒷발을 보면 거의 11자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우도의 타격이 송도간 가라데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인데요. 이처럼 기본 자세가 다른 만큼 가라데와 레슬링을 적절하게 섞는 스타일은 어렵고 그만큼 이런 스타일의 MMA 선수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웰터급 파이터인 스티븐 톰슨의 경우에도 세우도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지만 톰슨은 테이크다운 시도를 거의 하지 않는 반면 세우도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역시 세우도처럼 세계 정상의 레슬러여야만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레슬러인데 레슬링에 불편한 자세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니까 또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스타일이 레슬러에게 제대로 완성된다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쇼토간 가라테나 복싱처럼 발을 11자로 두게 되면 앞뒤 움직임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때문에 태클 동작 자체는 불편할 수 있지만 상대와 거리를 좁히는 데는 더욱 효과적이죠. 대신 킥복싱 같이 앞발이 정면을 향한 스탠스는 앞발 활용과 좌우 움직임에 용이합니다. 이유는 스텝이 한 발씩 걸어 들어가느냐 두 발을 동시에 움직이느냐의 차이인데 앞뒤로 움직일 때는 투 스텝이 빠르고 좌우로 움직일 때는 원 스텝이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발이 대각을 보고 있게 되면 대퇴부가 노출되고 무릎으로 방어를 하는 동작이 늦기 때문에 로우킥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 점을 노리고 시작부터 존슨이 레그킥을 찼다고 할 수 있겠죠. 레그킥을 여러 차례 시도하다 기습적으로 하이킥을 차주는 존슨 선수입니다. 기본적이면서도 영리한 움직임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레그킥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헤드킥을 섞어주면 레그킥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상대는 가드를 하지 못해서 KO가 나버리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세우도 선수는 앞손을 뻗어주며 뒷손을 맞추기 위한 셋업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약간 하이파이브 하는 것 같죠? 사우스포와 오소독스가 붙을 경우에는 뒷손의 거리가 멀어지고 앞손이 서로 닿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한 앞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세우도가 뒷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는 존슨은 계속해서 스탠스를 바꿔주고 킥으로 대항하며 거리를 유지하죠. 역시 영리한 선수입니다. 스텝 바꿔주는 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존슨의 수준 높은 움직임이 여기 나왔습니다. 존슨 선수 자세를 살짝 낮추면서 테이크다운을 페인팅하자 세우도 선수도 같이 자세를 낮추는데요. 그때 드미트리우스 존슨의 회심의 하이킥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우도가 테이크다운을 경계하게 만들면 세우도는 방어를 하기 위해 무게중심을 낮추게 되고 가드도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때 갑자기 터지는 하이킥은 역시나 KO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패턴이죠. 그러나 세우도는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존슨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가드가 아니었음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존슨이 앞발 인사이드 로우킥을 차려고 했으나 거리가 가까워 카운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 곧바로 존슨이 동작을 멈췄고 이에 앞손 훅으로 크게 노려보는 세우도입니다. 너무 빠르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세우도 선수나 분명히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너무나도 쉽게 위빙으로 빠져나오는 드미트리우스 존슨이나 둘 다 얼마나 수준 높은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존슨의 스피드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우스포와 오소독스의 대결에서 앞손 싸움만큼 치열한 것이 앞발 싸움입니다. 자신의 앞발이 상대방 앞발보다 바깥쪽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걸 두고 발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발을 먹게 되면 자신의 뒷손은 상대에게 가까워지지만 상대의 뒷손은 자신에게 멀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주먹을 치고받는다고 가정하면 발을 먹는 쪽이 훨씬 더 빨리 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보시면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세우도의 앞발을 존슨이 먹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UFC 부산 때 우리 대한민국 정다운 선수가 마이크 로드리게즈를 KO시킬 때도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다운 선수는 앞손 어퍼를 치며 상대의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각을 먹고 반박자 느린 뒷손 스트레이트로 경기를 끝냈었죠. 엄청난 KO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과거의 UFC 경기들은 UFC 파이트 패스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해설이라는 점만 유의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번 경기 처음으로 테이크다운 동작을 시도해보는 세우도 선수입니다. 세우도의 특징은 레슬링이 주 무기임에도 무리하게 테이크다운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타격에도 자신이 있다는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레그킥을 차려다 거리가 잡힌 존슨 선수입니다. 이처럼 레그킥은 흔한 표현으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그킥을 발등으로 차거나 상대의 무릎에 막힐 경우 차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다칠 수 있고 레그킥 거리와 펀치 거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상대가 타이밍을 알고 있으면 뒷손에 그대로 노출될 만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세우도 선수 같은 레슬러에게는 킥캐치를 당하고 테이크다운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존슨의 앞발 헤드킥을 캐치해서 테이크다운에 성공한 세우도 선수. 그러나 존슨 선수 곧바로 일어납니다만 세우도는 근접전에서 힘을 싣고 펀치를 날립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격전에서 특히나 펀치력에서는 자기가 존슨보다 우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근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양 선수의 앞발을 보십시오. 세우도 선수 왼발이 앞발을 먹자마자 바로 스트레이트 노리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움직임이. 이 공격에 반응해서 존슨은 백스텝으로 빠지는데 양발이 모이면서 밸런스를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자 곧바로 앞발을 뒤로 빼주면서 오소독스로 스탠스를 전환해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존슨의 발등이 세우도의 무릎 쪽에 맞습니다. 이것이 스탠스가 다를 경우 레그킥 차기가 부담스러운 이유인데요. 서로 앞발이 가까이 있는 반대되는 스탠스의 경우에 인사이드 레그킥을 차게 되면 상대가 앞발 각도를 조금만 틀어줘도 정강이나 무릎으로 방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는 쪽이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부터 세우도 선수는 1라운드와는 다르게 오소독스 자세를 대부분 고집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업라이트 자세로 시야를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라이트 자세는 코너 맥그리거나 료토 마치다 선수가 자주 쓰는데요. 턱이 들려있고 손이 내려가 있어서 가드가 취약해 보이지만 스탠스가 다를 경우에는 상대의 뒷손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왔을 때만 적절히 대응해줘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야를 넓게 가져가면 카운터를 맞추기가 쉬워져서 카운터를 노리는 사우스포 스트라이커나 연타보다 한 방을 맞추는데 특화되어 있는 쇼토칸 카라데 베이스의 선수들이 자주 쓰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우도 선수의 특기가 나옵니다. 서로 한 손씩 언더 오버죠. 한쪽은 겨드랑이를 파고 있고 한쪽은 그 위를 덮고 있는 이런 자세에서 바깥 다리를 걸어주며 순간적으로 중심을 무너뜨리는 세우도 선수입니다. 세우도 선수가 굉장히 자주 보여주는 테이크다운 기술이죠. 그리고 세우도 선수의 경기 전략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위 포지션을 잡아놓고도 가드 패스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레그락을 걸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죠. 주짓수 대회와는 다르게 MMA에서는 특정한 서브미션 시도가 없더라도 상위 포지션을 잡은 쪽에 점수를 더 주기 때문에 세우도는 굳이 무리하게 가드 패스를 시도하면서 존슨이 스윕할 기회를 주지 않고 눌러만 놓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개비기로 경기를 가져가서 판정을 노리겠다는 말인데 이 전략이 아주 도박적인 게 상대는 드미트리우스 존슨이라는 것입니다. 존슨의 강점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것은 체력과 스피드인데요. 그런 존슨을 상대로 판정승을 노린다는 건 5라운드 내내 싸우겠다는 얘긴데 대부분 라운드는 보통의 경우에는 후반 라운드로 갈수록 체력전에서 밀려 존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존슨전을 대비해서 세우도는 무엇보다 체력 훈련에 엄청난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또 굳이 생각해보면은 이때까지 존슨 선수를 상대로
애초에 처음부터 판정승을 노리는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존슨의 수준 높은 테크닉이 나옵니다. 방금까지 사우스포로 있다가 갑자기 오소독스로 세우도와 스탠스를 맞춰주고 펀치 거리가 가까워지자 존슨은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것처럼 모션을 취합니다. 야, 이 동작에 속아서 세우도는 머리를 박고 자신의 라이트 카운터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존슨 선수는 여기까지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사실 미끼였고 스위치 상대의 머리 위에서 맞춰 니킥을 차줍니다. 근데 이걸 또 알아채고 세우도 선수는 다시 왼손 훅으로 응수하는데요. 왜냐면 왼발 니킥을 찰 때 오른 가드가 비어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2초 동안 오고 간 공방입니다. 양 선수 인간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세우도는 2라운드부터 스탠딩에서는 욕심을 내지 않는 대신 존슨의 타격 시도 역시 최대한 줄여서 점수를 덜 잇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파워샷! 즉 뒷손을 맞추는 거에 최대한 노력을 들이는 건데요. 이렇게 펀치력에서 우위가 있는데 잽으로 거리 싸움을 하면서 상대방을 잡아놓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파워샷을 칠 준비를 하면서 묵직한 한 방 노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같이 펀치를 주고받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펀치력에서 밀리는 존슨은 계속해서 킥으로 경기를 풀 수밖에 없고 이에 킥을 차는 순간이 세우도에게는 카운터나 킥 캐치 후 테이크다운까지 연결되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존슨이 로우킥으로 데미지와 점수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줄 건 주고 가져갈 건 가져오겠다는 전략입니다. 경기를 풀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우도는 1라운드부터 체력 안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장기전을 노렸다는 것이죠. 가라데 스탠스의 장단점이 한 번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세우도의 앞발이 대각을 보고 있자 로우킥에 가차없이 당하고 있죠. 그러나 상대와 거리를 좁힐 때는 뒷발을 밀어주며 양발이 동시에 이동하는 투스텝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존슨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우도 선수의 태클 시도 장면인데 이때 발 모양을 보시면 지금까지 서왔던 것과는 다르게 앞발이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격 시도를 했던 세우도이기에 존슨은 다시 한번 세우도가 펀치를 치러 온다고 생각하고 안면 방어에 신경을 쓰게 되죠. 이때 무게중심이 높아진 존슨에게 곧바로 세우도의 태클 시도가 이어지지만 이런 위기마저도 롤링으로 모면하죠. 정말 엄청난 선수입니다. 4라운드에서 세우도는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허벅지나 오금을 당겨주고 오른손으로는 어깨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니탭이라는 기술인데요. 도미닉 크루즈, 프랭키 에드가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테이크다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세우도는 2라운드와 마찬가지로 하프가드를 잡아놓고는 전혀 가드 패스나 서브미션 시도조차 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 세우도 선수는 머리 위치를 존슨보다 위에 두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최대한 공간을 좁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위 포지션에 있는 존슨은 서브미션 시도나 탈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아마도 세우도는 이 상태로 라운드가 끝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희망한 대로 상위 포지션을 점유한 상태로 라운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존슨 선수의 왼발 인사이드 레그킥이 적중합니다만 몇 차례 발등과 정강이가 부딪혔던 영향이었을까요? 존슨은 2라운드부터 오른발 레그킥과 다르게 왼발 레그킥의 횟수가 헌저하게 줄어들었고 1라운드처럼 강하게 차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날 존슨 선수의 왼발 발등에 부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라운드 또 한 번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는 세우도 선수입니다. 야, 깔끔하죠? 하지만 역시 존슨 선수 그대로 일어났지만 세우도 선수 확실히 점수를 따내긴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시간은 서로 이렇다 할 유효타 없이 경기는 끝이 나는데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헨리 세우도 선수의 승리가 선언되었고 세우도는 새롭게 플라이급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중요한 장면들을 모아 천천히 다시 봤지만 참 승부를 정하기 어려운 경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레그킥 데미지를 준 존슨이나 테이크다운과 상위 포지션을 점유한 세우도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플라이급을 대표하는 양 선수의 차원이 다른 운동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명경기가 탄생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5월 10일 UFC 249 대회에서 세우도 선수는 도미닉 크루즈 선수마저 격침시키며 벤텀급 방어에 성공했지만 갑작스런 은퇴 발표로 격투기 팬들을 굉장히 아쉽게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언젠가 두 선수의 2차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